반도체 IT 산업, 전기차 부품 산업 요 두 개는 꼭 가져가야 된다. 뭔가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샀다 팔았다를 자꾸 해야 된다 라고 누가 레커멘데이션을 자꾸 주고 있으면 그런 건 하지 마시기. 혹시 그 M7 가운데서 네.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여전히 평균치로 보면 심지어 나스닥 100보다 좋아요. 나스닥을 좋아하는데 더 높습니다. 매력도가. 물론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겠지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네. 하루에 20%씩 폭등을 하고 뭐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가장 상승폭이 높은 중에 하나죠. 근데 이익 증가율이 쫓아오는 게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력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30%는 더 오를 것 같다. 네. 이런 계산이고요. 엔비디아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가장 싸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세다는 거죠. 네. 예. 대충 그렇게 답을 드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줄을 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도 이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단기간에 좀 이렇게 해소되고 의존도를 낮추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하는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비싸. 그냥 엔비디아를 쓰는 게 나아요. 아.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 찬반이 많을 거고 희비가 갈릴 테지만 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엔비디아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젠슨 황이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점점점 바뀌는 게 젠슨 황이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 다 저리 가라 정도의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뭐 마약도 하고요. 무슨 약도 많이 먹는다고 하고 잠도 잘 못 잔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젠슨 황은 되게 뭔가 단단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해 보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더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바꿨던 이유가 이제 자꾸 이제 지난 한 6개월을 따지자면 네. 저희가 그 사실은 엔비디아보다도 테슬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어요. 네. 예. 그랬다가 작년 하반기 때 완전히 바꿔서 엔비디아 비중을 테슬라의 비중의 3배로 바꿨어요. 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유, 지금 나오는 그 이유. 정말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6개월 전에. 젠슨 황은 그 이제 컴퍼니 데이 하면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테슬라 데이 하잖아요. 네, 예. 하면은 막 엄청난 그림을 던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참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젠슨 황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바로 올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훨씬 더 전 신뢰도가 가더라고요. 엄청 이게 그게 딱 그 코폴 데이에 나왔었을 때 그 클라우드 관련돼서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대박이다. 그런 느낌이 팍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허황된 얘기를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론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 하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우주를 간다, 마스를 간다, 뭐 허황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겠죠. 네. 근데 그게 맨날 먼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얘기인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것도 계속 연기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젠슨황은 지금 여기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렇게 될 거고 또 여기서 몇 년 안에 이렇게 될 거고 하는 것들이 계획적으로 쫙 나와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조금 이제 공대 쪽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 혹시 AMD나 뭐 인텔의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가 뭐 역전할 수 있는 같은 계열이 역전은 어려워요. 불가능하고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쫓아가겠죠. 조차는 가능하고 그 정도. 네.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 뭐 엔비디아랑 AMD, 엔비디아가 너무 날아가서 AMD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후발주자로 그래도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1등에다 투자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무슨 실수를 했었냐면 작년 초에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네. 2등 주자인 원래 저희가 2등 주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옛날부터 분석했던 제가 30년 동안 분석을 해왔지만 보통 2등주를 사면은 수익률이 훨씬 더 좋게 들어오더라. 이런 약간의 좀 편견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AMD를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AMD를 실었어요. 네. 예. 근데 엔비디아가 더 먼저 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AMD가 하반기에 쭉 들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AMD를 줄이고 네. 엔비디아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안 들고 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8대2. 예. 여기서 이제 인텔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근데 이것도 너무 분산이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텔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GPU. 근데 인텔은 CPU. 그죠?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근데 파운드리도 3등이야. 그죠? 네. TSMC, 삼성전자 그다음에 인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3등이에요. 물론 CPU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다 세 개를 다 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인텔은 다 없애고 네. 그다음에 이제 AMD는 좀 줄이고 훨씬 더 엔비디아 쪽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네. 바뀝니다. 네. 어느 시점에서 바뀌냐면은 요거를 매크로랑 갖다 붙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매크로가 잘 나가는 애들만 잘 나가는 환경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환경이 모든 기업에 우호적이다. 네. 즉 미 연준이 금리를 팍 내려준다. 그러면은 네.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타요. 그렇군요. 예. 상대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유동성을 막 풀고 금리를 떨어뜨려 주고 경기 부양적이고 하면 예, 못 가는 것들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돈이 이제 갈 수 예. 있는 예. 유동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타이밍을 그렇게 재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건 굉장히 쉽잖아요. 네. 언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만 보면 되죠. 그렇네요. 근데 요즘에 자꾸 얘기 나오는 거는 3월 달에 안 내려. 그럼 여전히 대형주. 네. 그러다가 3월 달에 안 내렸어. 그럼 계속 대형주. 네. 5월 달에 내릴까 말까 하는데 내렸어. 그러면 그때. 예, 그때 사셔야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가 좀 요즘 최근에 또 빅 이슈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그냥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고 뭔가 되게 영구적으로 좀 그렇게 될 거, 이렇게 장기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네. AI 사이클을 놓고 네.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AI가 도입이 돼요. 네. 그럼 AI와 가상현실 연결되고 나중에 산업 자동화로 연결돼서 이 소매 판매까지 연결됩니다. 네. 근데 이제 AI 산업을 보시면은 AI가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의 효과가 같이 맞물리면서 큰 효과가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죠.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 그리고 AI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GPT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쓰여지는 게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 애플리케이션이랑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가 나오고 그 엣지 디바이스에 연결돼서 AI 관련된 뭔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수익 구조로 가져오겠죠. 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깔아야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그래서 위로 올라선 거고 네. 그런 게 몇 년 갈 수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뭐 진짜 실질적으로 비전 프로가 잘 팔리고 그 비전 프로 안에서 엄청난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또 1등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예,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두 종목은 둘 다 좋다. 그냥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고 누가 1등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가총액으로. 그럼 마지막 요 피라미드에서 네. 산업 자동화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자동화, 서비스 자동화 모든 부분인데 네. 산업 자동화는 이제 뭐 테슬라로 따지면 테슬라의 공장이 다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다 로봇이 하는 거고. 예. 로봇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보면은 테슬라가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사실 많이 또 현실에 들어왔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정말 휴머노이드 같은 건 아직도 좀 시간이 멀었어요. 멀어서 사실 자동화, 로봇 자동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화가 제일 많이 돼 있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그래요. 네. 한국이 가장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중국이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었고요. 네. 미국은 훨씬 미쳤는데 네. 이제 이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네. 그 자동화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렇게 이야기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한국 주식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국 주식 가운데서도 주목해 볼 만한 섹터나 기업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가 그 AI 사이클이 간단하게 땅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1년째 된 거고 앞으로 최소 2년 더 많이 가면 5년 와. 이렇게 생각합시다.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이렇게 다 연결돼서 우리가 종목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그 산업의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1%포인트 끌어올려 준다. 네. 자, 그러면 그것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 전기차예요. 전기차 자동화, 네. 전기차 부품 자동화 뭐 등등으로 연결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업종만 우리가 얼마를 들고 가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아까 포트폴리오 보여드렸지만 그 두 개만 더하더라도 70%예요. 그러니까 55%, 15%, 70%입니다. 네. 엄청나게 큰 비중이잖아요. 엄청 크네요. 예. 네. 그러면 요거에 네.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뭐냐?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전기차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업종이 제일 좋죠.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마로 이제 생각하는 게 AI 관련주, 뭐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관련주,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신약 개발 AI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네. 요걸 테마로서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뭐 온디바이스, 바이오, 로봇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익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AI와 전기차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업종으로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쪽, 네. 예, 그게 당연히 반도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전기차와 연결돼 있고 네. 또 전기차 안에서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고 네.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업종은 새 업종이라고 하기도 뭐고요. 딱 두 업종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네. 반도체 IT 산업 그리고 전기차 부품 산업. 네. 요 두 개는 꼭 가져가야 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더 나아가서 뭐 다른 어떤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 만약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 금리를 떨어뜨려 줘서 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경기의 수혜를 받고 또 네. 중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지준율 인하하고 하면서 경기가 좀 부양이 된다. 네.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고 네. 그런 것을 좀 사이드로 들고 간다. 네. 자, 그렇게 따지자면 똑같이 70%는 반도체와 전기차, 네. 나머지 30%를 다른.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과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내수 관련주는 조심하시는 게 맞다. 물론 요즘에 테마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PBR.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자사주 소각 뭐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재평가, 기업 밸류, PBR 밸류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데 좋아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이 내수 주면 안 된다. 그 종목들이
수출 관련주, 글로벌 경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시지만 우리나라의 소매 판매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리를 미국이 떨어뜨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떨어뜨리기 힘들어. 부동산 관련된 문제도 너무 커. 네. 그래서 내수 경기가 확 살아나면서 네. 원화 절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네. 뭐 이러면서 수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PBR이라 하더라도 네. 성장이 전혀 없으면 이게 밸류 트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자산 소각도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막 많이 벌어들여야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죠. 소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이고 거기서 밸류업과 또 연결이 돼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완성차. 그렇잖아요. 네. 저 PBR에 그렇죠. 저 PER에 많이 올랐죠. 거기에 요즘에 자사주 소각한다는 얘기 나오죠. 맞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계속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네. 마찬가지로 또 반도체는 워낙 글로벌 성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AI와 연결되어 있는 게 HBM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이 더 잘 나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는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예. 전체 다른 반도체들도 있고 랜드, 뭐 디램 거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여기다가 이제 핸셋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돼. HBM만 좋아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아직은 포션이 작은 거죠. 삼성전자 내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으로서 잘 좀 조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또 진짜 설명을 들으니까 왜 현대 기아차, 전기차, 자동차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보다 지금까지는 성과가 괜찮은지가 딱 이해가 단박에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1억 원 여유가 있으면 네. 뭐 주식 저희가 위주로 얘기했지만 네. 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현금을 또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할 때 네. 6대4 전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6대4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60% 주식, 40% 채권. 그러게요. 예. 그 6대4 전략은 왜 나왔냐면 네.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입장에서 네. 60%의 주식을 들고 있고 40%의 채권을 들고 있는 게 딱 적절한 포트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채권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덜 가져가거나 주식 비중을 더 많이 가거나 덜 가져가거나 할 때는 네. 경기예요, 경기.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경기가 오히려 노랜딩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저희는 있다. 소프트 랜딩. 예.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랜딩. 노랜딩. 예. 와. 예. 그 정도까지 가능성도 있다. 네. 최소한 앞으로 1년은. 자,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채권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적다. 물론 미 연준이 금리 내려주겠지만 그건 단기. 네. 장기 금리는 덜 떨어진다. 근데 보통 포트를 짤 때 채권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장기를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좀 덜 가져간다. 그래서 저희가 8대2 전략을 펴니다. 네. 주식 80, 와. 채권 20. 네. 이 전략이고요. 그게 또 너무 센 것 같으면 7대3. 네, 7대3. 예, 뭐 주식 70, 예, 채권 30. 뭐 요렇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적절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1억을 나는 주식과 채권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네.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채권은 이 20%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기 아니고 네. 단기. 2년 미만짜리. 네.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가 쫓아가요. 장기는 경기에 쫓아갑니다. 경기가 앞으로 계속 3%의 성장률이 나오면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단기. 그래서 20% 들고 가는 것도 단기 위주로. 네. 2년 미만짜리 채권, 네. 미국 국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80% 네. 주식 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뭐 어떤 업종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니 해도 미국 나스닥 100이다. 80% 안에서 70%는 미국. 그 80%의 70%는 미국의 나스닥 100. 네. 뭐 이걸 또 나눠서 가지고 뭐 반도체 AI 쪽을 뭐 55,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큰 틀에서. 큰 틀에서 그리고 신흥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대만, 베트남, 인도 오, 네. 요런 거를 한 20%좀 넘게. 네. 중국은 3% 들고 가자고 하는데 아예 안 들어가셔도 돼요. 아, 중국은 안 좋은가 보네요. 중국은 아니요. 단기적으로 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 중국이 어떤 큰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1억을 가지고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괜찮잖아요. 일본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본도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이제 일본을 또 뭐든 간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준으로 가요. 네. 근데 일본의 주식시장이 네. 글로벌 주식시장의 몇 프로냐면 4% 좀 넘어요. 5% 안 돼요. 네. 그러니까 5% 정도 들고 가자. 그리고 이제 섹터로 가면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기술주, 그래서 AI, 반도체, 뭐 전기차 부품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고기 70%.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런데 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이때는 뭘 사야 될지를 또 고민하면서 네. 그 이 70%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쪽을 뭔가 사야 될 거를 고민을 하셔야죠. 네. 그건 나중에 5월 달이 됐을 때 얘기하시죠. 네, 분명히 한 번 더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주식 투자하기 힘드시죠. 네, 맞아요. 네. 특히 한국 시장 투자하시면은 참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글로벌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네. 조금 더 편안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샀다 팔았다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누가 레커멘데이션을 자꾸 주고 있으면 그런 건 하지 마시길.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가장 많이 해야 됐던 게 코인이죠, 코인. 맞아요. 밤잠 안 주무시고 막 코인에 그쵸. 막,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투자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쪽은 좀 작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잠 잘 주무실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방법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에 맞는 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오래 가고 장기적으로 가고 큰 미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